그 다음에 초대 학생은 아주 그 특이한 이력의 학생입니다. 정서. 그 예술대학을 나왔어요.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고, 그 한국 한예종을 나왔는데, 한예종 학생하고 인연이 한 10년, 1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학생이 와서, 저는 그때 한예종이 이제 우리는 뭐 법조계니까 예술 쪽은 전혀 문외 아닌데, 그 학생이 우리 학교가 어떻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그 학생이 와서 시험이 붙었어요. 그때 이제 고시가 붙어 나갔는데, 이 학생이 왔을 때 그런 선배가 있으니까 두 번째 바톤을 좀 이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 학생들이 보통 고시를 하면은 나는 이제 그 전공 관련해서 베이스가 없는데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학생처럼 베이스가 제로인 학생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걸 능력으로, 의지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넘어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값진 또 수험 그 경험이 될 겁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쩌자고 오셨어요. 고통의 길을 제 발로 들어오신. 네, 저는 올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을 하게 된 임정서라고 합니다. 되게 굳은 날씨에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가장 조금 전달해 드렸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제가 수험 기간이 길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 단기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공부 방법은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제가 그렇게 했다, 또 사람마다 또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했다 정도로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하는데요. 20살 이후부터 제가 해온 일들입니다. 저는 대학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예술경영 전공입니다. 그리고 연극원 극작과 부전공을 신청해서 대학 4년 동안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 경험이 없어요. 계속 그냥 극장에 있었고, 저희 학교는 수업이 그냥 공연을 한 편 올리는 게 한 학기의 수업이어서 그냥 계속 극장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글을 많이 썼죠. 근데 이런 학술적인 글은 쓴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희곡 하나, 소설 하나 이렇게 써가는 게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예술적인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을 갔고, 한영과에서 이제 영어 전공으로 한국어 영어 통번역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1년 정도 또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연구소에서 사내 통역사로 좀 일을 했었고, 그리고 비는 기간에 또 조건 맞으면 프리도 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응시 요건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한 게 아니라 갖춰져 있었어요. 우연히 그 한국사가 기간이 폐지가 돼서 10년 전에 딴 거를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게 한국사는 땄고, 중국어 자격증은 또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냥 자기계발 차원에서 순수하게 재미로 땄었는데, 이게 또 잘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제 수험의 과정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 총 수험 기간은 작년 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딱 1년 반입니다. 딱 1년 반의 공부를 했고, 기간별로 공부한 내용의 주를 살펴보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1년 반의 공부가 어떤 결과로 맺어졌는가 했을 때, 1차 시험은 언어논리 90점, 자료해석 82.5점, 상황판단 82.5점 해서 합격선 대비 5점 정도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였고, 2차 시험은 국제정치학 87.5점, 국제법 62.75, 경제학 80, 통론 1 57.5, 통론 2 58 해서 2차는 합격선보다 7.69점 높은 성적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이 이 설명에 왔다는 것은 종합반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그러면 가장 먼저 종합반에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듣는데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강의를 들었고 강의를 들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 좋을까 한번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강을 듣지 않고 대부분 할 수 있으면 실강으로 들었어요. 이유는 뭐 다 떠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루 종일 독서실에 앉아서 화면만 보고 또 앉아서 책만 보고 그렇게 열 몇 시간을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다. 나는 오전에는 뭐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수업 듣고 저녁에 다시 독서실 돌아가고 이런 조금은 장소로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실강을 들을 때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치게 돼요. 1차, 2차 공통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치다 보면 다들 이제 이러잖아요. 문제가 그지 같다. 이 기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다들 이제 출제자의 어떤 시각이 되어서 문제를 되게 평가하고 이건 내가 못한 게 아니라 문제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의고사를 좀 저는 진지하게 응시를 하는 편이었고 2차 과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반 들어간 모의고사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그 시험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덜덜덜 떨었어요. 이렇게 너무 긴장해서. 그게 학원 시험일 뿐인데 맨날 3달을 그렇게 모의고사를 보는데도 끝까지 시험지 앞에 놓고 손을 막 이렇게 덜덜덜 떨었어요. 문제를 펼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진지하게 응시를 했고 이 점수가 내 실전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이거를 내가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시험날, 시험장에 가서 틀린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려서 다행이다. 그럼 제가 채워놓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학원에서 되게 큰 힘이 됐던 건 수시로 모든 과목 선생님들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었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피셋. 피셋은 선생님들과의 이런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저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다 여기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연구실, 사무실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진심으로 조언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너 상담하러 와라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면 그만큼 얻어먹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뭘 들었는지를 쭉 정리를 했는데 자료 해석은 저는 조훈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갔고 안 들은 게 없고 다른 선생님도 안 들었습니다. 온리 조훈쌤만 따라갔고 기초, 기본, 계산 특강, 심화, 집중, 모강, 파이널 다 들었고요. 다 실강으로 들었습니다. 상황 판단도 이지은 선생님만 들었고 이지은 선생님 과정을 다 들었는데 이지은 쌤은 특강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 자체가 테마가 굉장히 많이 쪼개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짧게 테마별로 특강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초, 기본, 심화, 집중, 퀴즈 특강, 모강, 리트 특강, 파이널 이렇게 쭉 다 수강을 했고 그 법조문 약하시면 뭐 법조문 지옥 훈련 이런 것도 있고 또 7급 기출 분석 특강도 있고 그래서 이 특강은 이제 자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찾아서 들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 논리는 신성우 쌤 기초 강의만 들었고 그다음에 모강 시험만 봤어요. 이제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든 글도 계속 쓰고 통역을 하려면 번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글 읽는 속도는 빨랐거든요. 그래서 신성우 쌤이랑 기초가 제일 첫 번째 커리큘럼이에요. 그 기초 맨 첫 시간, 첫 수업 때 상담을 했어요. 제가 이런 배경이 있고 문제를 좀 풀어보니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너는 그럼 기초만 들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기초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난 잘하니까 기초만 들어도 돼. 이러고 정한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가서 직접 객관적으로 선생님 보시고 판단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으라고 안 하세요. 필요 없으면 너 이거 안 들어도 된다라고 말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가서 꼭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모강은 시험만 보고 강평은 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또 제가 경제학은 손정민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손정민 선생님 예비순환부터 사순환까지 다 듣고 수학 특강, 통계 특강, 모의고사 특강 그러니까 손정민 쌤도 열린 모든 수업을 제가 다 들었고 잘 따라갔고 국제정치학은 신희섭 쌤 커리큘럼을 베이스로 쭉 따라갔고 이제 강재명 선생님 1순환을 들었습니다. 신희섭 쌤도 제가 답안 특강까지 전부
매달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학생이 저밖에 없거든요. 보통은 한두 달 듣는데 저는 다 들었어요. 그다음에 국제법은 이종원 선생님 커리큘럼 따라갔습니다. 이제 기간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23년 1월 달에 진입을 한 건데 22년 12월까지 대학원 마치고 사회생활 끝내고 이제 1월 달에 딱 진입을 한 건데 이 2달 동안은 사실 제가 학원 종합반은 아니었고 3월 종합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계산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 연습이 필요해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거의 10년 정도 수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사칙연산, 구구단 사실 이런 것도 저는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러분은 대부분 아마 4년제 대학생이실 텐데 일반 대학교 그런 분들에 비해서도 저는 어떤 그런 숫자 계산이나 그런 능력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만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 자릿수 덧셈도 암산으로 못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2달 동안 죽어라 덧셈 뺄셈만 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2달 동안 하고 분수 비교 2달 동안 하고 그거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강추드리는 강의가 조훈쌤 피셋 공부방법 특강이 있는데 무료 특강이고 그 학원 인강 사이트에 지금도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시면 뭐 집에 돌아가실 때 심심하시면 이거 그냥 찾아서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계산 특강 듣고 계산 연습하고 이런 약간 워밍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본격적인 종합반 시작하는 시간이었고 사실 이때가 다들 처음 시작하는 공부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도 되게 산뜻하고 다들 이렇게 하하호호 밝아요. 이제 2차가 아직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1차도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는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행복하거든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이때 제가 뭐 많은 공부를 했지만 경제학을 좀 집중적으로 한 게 가장 저한테는 단기 합격에 큰 어떤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행재경 분들은 경제학이랑 행정법을 동시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거고 외교원 분들은 경제학을 좀 집중적으로 땡겨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리타스 종합반이 1년 반 합격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피셋 하기 전에 경제학이랑 행정법 같이 어렵고 양이 많은 과목을 엄청 땡겨놔요. 그래서 함수할 때 안 해도 될 정도로 엄청 땡겨놓고 강의도 진짜 많이 듣고 뭔가 막 스터디도 엄청 많이 해서 그 어려운 과목들의 실력을 단기간에 확 끌어올려 놓고 그래서 위에 찍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피셋을 또 한 2달 동안 확 하고 그 다음에 삼수는 때 열심히 해서 다른 것도 합평 정도로 끌어올리자. 요게 이제 1년 반의 어떤 합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그 어려운 과목 끌어올리기. 그래서 저는 예비순환, 이순환에 걸쳐서 경제학 합격 수준 달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경제학 실력에 도움이 된 것을 이제 4개로 좀 쪼개 보았는데 가장 먼저는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예비순환 때부터 스터디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막 나는 책 1페이지 펴기 시작했는데 토요일마다 그 기출문제로 나오는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울면서 막 문제 모르겠으면 외우고 그렇게 막 억지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힘들어서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면 모의고사를 잘 안 보거나 좀 대충 보거나. 근데 저는 힘들고 점수가 좀 처참해도 끝까지 봤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예비순환 스터디 모의고사 전 회차 응시생이 뜨거든요. 뭐 모의고사 10번 봤다 하면 10번을 다 본 사람이 누군지. 외교원 종합반에 저 할 때 2명밖에 없었어요. 그 한 명은 저였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힘들어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끝까지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터디 리더가 붙어요. 합격생이 붙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는데 저는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사실 스터디 리더님 합격생이잖아요. 그 합격생 분한테 정서 씨 내년에 합격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스터디 리더님과의 교류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손정민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갔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좋았던 이유는 어렵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단기간에 실력을 확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원 종합반 선행학습 진도를 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를 막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많이 하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시키는 게 있으면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OT에 보면 항상 이 순환마다 뭘 하라고 원장님이 알려주세요. 예비순환을 들을 때는 경제학 예비순환 1순환까지 선행을 해라. 1순환을 들을 때는 뭐 2순환까지 선행을 하고 네가 잘하면 이걸 더하고 이렇게 방향성을 주시는데 다들 듣고 말죠. 근데 저는 했어요. 하라는 대로. 정말 시키시는 대로 했고 그것이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강의도 많이 듣고 문제도 많이 푸셨으면 좋겠다. 둘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둘 다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의 많이 듣는다는 건 뭔 소리냐면 저는 예비순환을 4번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 이제 그 예비순환 스터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한 번 인강으로 쭉 다 듣고 그 다음에 예비순환 실강, 손정민 선생님 실강 들어가서 그 실강으로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실강을 했으면 화요일날 수업을 하잖아요. 이제 다음날 수업. 그러면 화요일 수업이 뭐 한 6시 수업이다. 그러면 한 4시부터 어제 들었던 수업 인강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실강으로 들었던 똑같은 내용을 또 듣고 가서 그 다음에 수업을 실강을 또 듣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실강이 병행될 때 인강을 병행을 한 거죠. 예비순환 때. 그렇게 2번 듣고 그 다음에 예비순환 종강하고 예비순환을 쭉 다시 한 번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비순환만 제가 4번을 들은 거예요. 인강을. 그래서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고 문제도 진짜 많이 풀었는데 1순환 때 스텝 2, 스텝 3가 김진욱 쌤 2순환, 3순환 교재거든요. 1순환 때 제가 손정민 선생님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범위를 알려주세요. 뭐 내일은 내가 뭐 1단원 뭐 1번에서 낼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스텝 2랑 스텝 3에 그 문제를 다 모아서 다 풀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 거는 좀 문제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더 풀고 더 풀어야지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거의 사실 저는 1순환 때 스텝 3 문제까지 다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땡겨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단기 합격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정민 쌤 커리큘럼이 제가 선생님 경제학 강의 하신 그 첫 해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풀커리를 탄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풀커리를 탄 제자로서 장점을 좀 광고를 해보자면 경제학 실력의 단기 도약을 위해서는 저는 최적의 강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좀 좋은 게 경제학 직관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자. 이 말 들으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이게 피쇼의 분리정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피쇼의 분리정리라는 말 들으면 되게 아득한데 일단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쓰자 하면은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전 직관 같은데 이런 되게 쉬운 말로 탁탁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정민 선생님 수업이 수리적이다 이런 평이 많은데 이 이유가 숫자랑 수식을 쓰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 커리큘럼을 쭉 따라온 학생들한테는 풀리는 이유가 쌤이 자꾸 설명을 해주세요. 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 소리다. 숫자가 뭔 소리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큰 수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그 숫자를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세요. 처음에 문제 읽고 이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 계산을 해서 정답은 이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풀어주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대형 강의가 많으니까 경제학은 이렇게 잘 안 해주시고 어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준비한 걸 보여주시거나 좀 중간까지 풀어주시고 이유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손정민 쌤은 다 풀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과외받는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들었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실강에서 저는 화면을 안 보고 그 칠판을 안 보고 제 노트를 보고 그 문제는 저한테 있으니까 이 노트에다가 제가 문제를 풀어요. 같이. 선생님 오디오만 들으면서. 풀다가 선생님이 그 다음을 넘어가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 저랑 뭐 계산이 다르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만 칠판을 보고 확인하고 아 저기서 내가 저걸 못했네. 그렇게 이제 알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선생님 카톡 답장 엄청 빠르시거든요. 그래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정책 답안 특강도 계속 수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시기는 피셋 캠프를 들어가는 시기였고 저는 피셋만 했고요. 2차를 안 했습니다. 저는 피셋에
절대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과목 선생님들이랑 계속 상담을 하시면서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두 명의 선배 수험생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데이터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피셋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으면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한테 가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피셋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점수를 올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셋의 한정에서는 처음부터 90점 맞던 사람은 나한테 줄 정보가 없어요. 40점 맞다가 80점 맞은 사람이 90점 맞은 사람보다 점수는 낮아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저는 피셋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피셋의 준비의 목적은 좀 하방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게 되게 신박한 풀이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이건 상방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더 뭔가 멋있게 풀면 이렇게 풀 수 있다 해서 상방을 높이는 건데, 그게 하방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좋아요. 좋은 방법인데, 내가 지금 하방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밑에는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위에 저렇게 뚫으면 된다라고 알려주면 보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밑에 계속 새니까. 그래서 저는 피셋 같은 경우는 좀 하방을 확보하는 시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치기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은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는 당신들이 잘해서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이때 하루에 6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40문제잖아요. 240문제를 푼 거죠. 그거를 12월 정도에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푼 모의고사가 없어요. 복사집에. 진짜 많이 풀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딱 이제 피셋 시험지가 내 책상 앞에 올려져 있을 때 이제 떨림이 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전 너무 명확해요. 이제 내가 어떤 손으로 이 표지를 넘겨서 1번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이거면 어디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고, 이게 너무너무 많이 푼 나머지 체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피셋형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낯선 환경에서 낯선 문제를 처음 봐도 이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었던 거는 수많은 이런 양치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를 봐야지, 이런 문제 나오면 저기를 봐야지가 체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치기는 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상황 판단에서 법조문을 하나 틀렸어요. 근데 법조문이 이제 쉬운 유형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가 시험장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근데 제가 이제 메타인지가 다 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쉬운 문제다. 분명히 쉬운 문제인데 지금 내가 뭔가 하나를 잘못 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못 푼다. 이게 지금 내가 뭔가 헷가닥했다. 근데 저는 양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쉬운 건데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안 보이는 경험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건 넘겨야지. 이게 된 거예요. 이 판단이 빠르게 선 거죠. 양치기를 안 해본 사람은 이제 거기서 멘붕이 와요. 이거 쉬운 문제인데? 이거 풀어야 되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딴 사람들은 푼 거 같은데? 이거 넘기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이제 시험을 망치게 되는 지름길인데, 양치기를 해본 사람만이 내 특성을 잘 알고 메타인지를 해서 빠르게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양치기를 안 하면 당연히 편하죠. 적당하게 공부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피셋에 너무너무 괴롭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괴롭고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 있고 편하고 적당하게 공부한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하나만 붙어야 된다면 당연히 힘들게 공부한 사람이 붙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조금 피셋도 이 악물고 힘들게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장 힘든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순환 기간과 스파르타 기간인데, 이제 삼순환과 스파르타가 동시에 병행이 되고, 저는 이때 한 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사수하고 제 공부의 루틴을 확립하는 것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스케줄러를 항상 쓰는데 삼순환 때는 스케줄러를 쓸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면 하는 공부가 맨날 너무 똑같아서 하는 과목도 딱 이렇게 했어요. 그냥 스파르타 모의고사 보고, 삼순환 모의고사 보고, 삼순환 수업 복습하고, 요 루틴을 좀 지켰던 것 같습니다. 스파르타 장점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좀 도움이 됐던 거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너무나 좋은 에너지. 제가 아침에 7시 반에 가잖아요. 그럼 일찍 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11시 반에 이제 퇴근 도장 찍고 가려고 하는데 또 누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리타스 종합반의 장점 많죠.
쓰려면 또 많이 쓸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예요. 합격을 하니까 좋은 거다. 종합반이 많겠죠? 뭐 하는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 정리하면 그냥 합격을 하니까 좋은 거다. 합격을 하니까 큰 돈 내고 들을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종합반은 그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다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에 대웅 독서실에서 이 책을 뭐 몇 번을 돌려서 공부를 해라. 왜? 경작 실력을 높여야 되니까.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나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안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이름으로 붙어요. 임정서 몇 점, 몇 등 이렇게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성적을 아니까. 너무 괴로운데 근데 이제 마음이 높아질 틈이 없어요. 그냥 항상 난 진짜 바보야. 난 정말 못해.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서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선의의 경쟁도 있고 선생님들께 또 조언도 얻고 위안도 얻고 그리고 직원분들께서 저희 편의를 굉장히 많이 봐주셔서 저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을 한 제가 작년에 저에게,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혼자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학원에서 시키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시키는 것을 시키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하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학원에 똑똑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돼야겠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장 일찍 일어나고 가장 늦게 자고 가장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절대 안 졸고 이런 좀 성실한 태도를 견지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야 한다. 오늘 나는 어제 나에 비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이거를 항상 상기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의 응원과 격려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꿈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말 내가 어떤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 좀 힘든 절제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이건 되게 멋있는 거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좋고 멋있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좀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가 시험지에다가 채점자한테 시험 보기 직전에 네잎클로버 하나 그려달라고 한 거고 이거는 조은쌤 상담한 내용이고 이건 제가 집이 수원인데 수원 친구들이 이렇게 삼순환 기간 동안에 막 와서 선물도 주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동네방네 다 알렸어요. 나 공부한다. 나 이날 시험이다. 떨어질 수도 있다. 엄청 막 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 막 떨어졌다고 열심히 안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안타깝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해주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혹시 외교원분이 계시다면 제2외국어는 취득을 하고 오셔라.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딱 3분이시니까 내년에 딱 이렇게 3분 서 계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 자리에 서실 선생님들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조리 있게 잘 전달하죠. 예. 그러니까 몇 가지 보면은 그 국제정치가 우리 정학생이 이번에 최고점입니다. 87점이니까 아마 역대급 아닌가 싶어요. 주관식에서 80점 넘는다 이런 부분은 아주 우수한 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학원 모범생입니다. 학원 모범생인데 물론 이제 그 정학생처럼 이제 학원의 틀에 맞추어서 하지 않더라도 합격하는 학생이 덜어는 있는데 사실은 저게 지름길.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은데 학원에서 환영하는 학생은 이제 정학생처럼 사전 지식이 없는 학생입니다. 우리가 100% 이렇게 주입할 수가 있어요. 발언기를 주입하는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수험 경험이 있어가지고 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로 열린 학생들이 오히려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이제 잘못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대표적으로 인강 안 듣고 이제 본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강 듣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 본인은 이제 의지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강을 듣게 되면은 편의성도 있지만은
집중력이다, 그 다음에 안정성이다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했고 보니까 그 사고가 이제 긍정적입니다. 모의고사 아까 뭐 얘기를 아주 적절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 마치 출제하는 사람처럼 평가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태도예요. 아직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 부분을 메워가는 쪽으로 사고를 진행시켜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학원이 요구하는 일정대로 이렇게 소화를 하는데 소화하는 학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학원이 그래도 고시 쪽에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본인의 길을 개척한다 이런 부분은 위험 요소를 스스로 만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주 정석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민이 있을 때 학생이나 그 수험생한테 고민을 상담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아주 정곡이에요. 그런 고민이 생길 때 동료들끼리 얘기하게 되면은 본인의 말에 동의를 하거나 동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제한된 경험을 이렇게 전파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언을 할 수가 있고 전문적으로 또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부분도 강조하는데 그래도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와서 하면은 우리가 들으면은 작은 고민이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큰 거기 때문에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은 자랑이죠. 우리 정학생이 얘기하기도 했는데 좋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좋은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 학원이 잘 되자면 이제 좋은 학생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가 매년 학생 복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내년에도 좋은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상세한 그 수험에 대한 일기인데 크게 얘기하면은 그냥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게 제일 지름길이고 쉬운 길입니다.